역시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은 네네. 아무래도 부인 김건희 그렇죠. 씨가 아닌가 하는 처가 생각이. 문제죠. 예, 총체적으로. 처가 문제.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동안 뭐 쭉 시중에도 나돌았고 또 뭐 인터넷에도 그냥 엄청나게 나와 있는 양모 변호사의 동거설. 네네.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었고 여의도 정가가 또 술렁이는 것 같고요. 네네. 또 당사자들은 강력히 부인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경기신문하고 열린공감TV 유튜브 방송이죠? 네네. 경기신문은 뭐 경기도에 네네, 경기도에 있는 매체인 것 매체 같고 있고. 여기에서 김건희 씨 동거설을 보도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이 이겁니다. 그 유튜브로 방송을 했는데, 동거설의 상대방으로 알려진 양모 검사의 모친. 검사는 이제 지금 변호사가 됐죠. 변호사죠. 당신은 변호사. 그렇습니다. 차장검사하고 이제 그만뒀죠.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의 모친이 94 정도의 나이십니다. 노모죠. 아유, 예, 네. 그 팔당댐 근처에 있는 그런 저택에서 살고 있는데, 이 유튜브 방송에 소위 말하는 그런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한 겁니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 내용인즉슨 요약하면 양모 검사와 김건희 씨가 동거를 했고, 그런데 양모 검사를 배반을 하고 윤석열 총장 측에 시집을 갔다. 일부 종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가 동거서를 확인을 해줬고, 두 번째는 집에 대한 소유 문제입니다. 지금 윤 총장 부부가 살고 있는 서초동의 모 아파트는 아크로비스타 306호. 네, 그거 다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 뭐 뭐가 예. 못 올 게 있어요? 예. 그 아파트가 사실은 그들 것이 아니다. 이 양모 변호사, 검사 시절에 양모 검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주려는 의도로 계속 이 납입을 했고, 자신의 돈도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씨의 모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되는 최 씨가, 최은순이. 예, 최 씨가 이것을, 자신으로부터 뺏었다. 어떻게 뺏을 수가 있나요, 아파트를? 뭐, 명의 이전을 속였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그때는 동거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딸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 둘째 아들, 원래 증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명의를 이전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들 것이다라고 아예 그냥 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 우선 좀 따져볼 부분이 네. 지금 김건희 씨가 네. 윤석열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는 네. 초기에 뭐 결혼을 했다, 이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 그러면 아직 이혼한 후에 예. 어떤 사람하고 동거한 게 뭐 그게 크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뭐 평생 수재라고 살아야 하나요? 아니 그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 보도가 마치 이 김건희 씨의 모든 그 의혹이 다 쐐기를 박는 뭐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 사실은 처음 사실 접하거든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근데 이것이 무슨 불법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어떤 그 도덕적으로 무슨 지탄받을 일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교수님 의견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뭐 일부 종사 안 오고 윤석열 전 총장한테 갔다는데요. 아니 동거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정식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전혀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데. 네. 문제는 지금 84세의 그런 94세. 94세 노모인데,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이나 양모 변호사는 그분이 현재 94세니까 나이가 많기는 많죠. 네네. 치매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이 기자들이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서 허위 내용을 말하자면 자기들의 의도대로
진술을 유도해갖고 만들어낸 가짜 뉴스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고소를 한다. 양 변호사는 고소하겠다라고 하고 아마 고소를 진행할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측에서도 이 문제는 좌시할 수 없다. 네. 강력하게 이 폐륜 취재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런 이 내놓은 그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점을 보러 왔다라고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접근을 한 다음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노모가 처음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정부 사람이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정부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 이 정도 나이가 되신 어르신들은 정부 사람이냐라고 하면 예를 뭐 국정원 사람이든 아니면 뭐 정부 기관 사람이든 네. 그런 경찰이냐 아니 검찰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나한테서 정보를 묻는 건 그런 기관 사람이냐 아마 그런 의도로 네. 이렇게 물어본 것 같고 처음에 웃으면서 맞다 어쩌라고 대응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에 또 이 재해명은 뭐냐면 아니 기자신분증 다 줬다. 그 열린공감 TV에서 활약하는 현직 기자가 있더만요. 경향신문의 강모 기자. 그래서 나는 경향신문 기자라고 나중에 줬다. 명함까지 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뭐 그 실제로 방송에서 막 명함을 주고 이런 장면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나중에 성명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의도대로 뭐 답변을 유도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고소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분노를 하고 있고요. 뭐 몸져 누워 있다 지금 이 인터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모 변호사의 94세 어머니가 치매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고 뭐 치매라고 하면 또 병원 그 치료 네네. 뭐 그런 이력들도 있을 거고 열린공감 TV에서는 그런 진단서 보내라 내놔라 뭐 나올 이렇게 수 있는 나오고 것 있고요.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아파트 문제도 이거야말로 소유관계가 명백한 거고 양모 변호사가 변호사인데 그냥 속여가지고 가져갔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뭐 명의 이전도 그럼요. 명의를 이전한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상속을 한다든지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세금 조사가 들어가고 눈에 불을 켜고 그 밝힐 수 있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약 문제가 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충분히 양쪽 다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뭔가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시일 내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명이 될 수 있는 어느 쪽으로든 해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죠. 다만 지금 취재 윤리 위반 문제 지난번에도 MBC가 경찰을 사칭해서 뭐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를 취재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는데 네. 이런 유튜브라든가 또 지역의 소규모 언론사들의 경우 기자로서의 그런 자질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네. 또 취재 윤리 위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네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폐륜 취재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는 좀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들어요. 예, 그쪽도 열린공감TV인가 그쪽에서도 사실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처럼 적법하게 했다고 한다면 방송 말고 그 전과 그 후까지 사실 방송 다 취재를 하거든, 아까 다 녹화를 하거든요. 편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녹화는 그 전부터 녹화를 했을 거예요. 들고 들어가면서부터 마지막에 그 편집점 이후까지. 그럼 거기서 진짜 지네들이 처음부터 기자라고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가 그 전에 있을 거라고요. 그럼 증명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 핵심은 김건희 씨와 양모 변호사가 동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 무슨 부적절한 동거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그렇게 동감을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윤석열 측 특히 김건희 씨 측에서는 동거한 바가 없다. 네. 또 양모 변호사도 동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요새 흔한 말로 남친 여친 그런 관계를 맺을 수는 있었다고 봐요. 저는 네. 뭐 그 이 두 사람 관계가 아니라 최근에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요. 네, 네.
그러나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뭐 동거를 한 것은 또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일단 이쪽에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이걸 사실이된다면은 부인한다고 그게 숨겨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 사람이 동거를 했으면은 주변에 뭐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충분히 증인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입증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입증 경로가 있을 거예요.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정대택이 이 문제를 갖고 정말 10년을 넘게 그러니까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증거가 있을 테고 오랫동안 이게 끌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으면 양당 간에 저기를 해야 되고요.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히 입증 가능한 양쪽 다, 이 두 가지 문제 다. 근데 전 자꾸 미국의 어떤 한 사례가 자꾸 떠오르네요. 미국에 앤드류 잭슨이라고 7대 대통령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되게 존경한다는 그 대통령이 되게 이제 인기가 있었거든요. 일반 대중들한테. 그런데 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상대당에서 네거티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잭슨 후보의 부인 레이첼 잭슨이 방탕하다. 방탕한 여인이다. 뭐 결혼 전부터 상당히 많은 남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로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정신적 충격, 우울증으로 당선되고 일주일 후에 죽어요. 충격 때문에. 그래서 이 레이첼 잭슨을 그러니까 취임식 연회에 입을 드레스를 입힌 채로 관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혼자 취임식에 갔는데 저는 그런 비극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털어봤자 나온 게 없으니까 그 처가 쪽을 가지고 자꾸 털고 또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것을 일부 사실 저는 저도 이 고영신 TV도 정식 언론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죠. 지금 법상으로는. 그런데 일부 유튜브들의 그런 행태를 보면 참 해도 넘어온다. 가짜뉴스, 허위, 조작 뉴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정말 문제인데 얼마 전에 제가 문화일보에서 본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부인 김건희 씨가 정치를 하려면 이혼하고 와라. 그렇게까지 했다. 왜 그러냐면은 정치에 나가면은 있는 일 없는 일 다 이렇게 까발릴 것이 뻔하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삼족이 다 털리잖아요. 네. 본인 가족, 그 다음에 처가, 그 다음에 외가, 삼족이 다 털리죠. 아니 털리는 건 좋은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하는 사례가 나오면은 지금 이 사건은 왜곡 보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제가 그것을 단정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일부 좀 매체에서 특히 유튜브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면은 정말 정치판이 혼탁해지고 특히 이런 데는 영향력이 작은 그런 매체들은 특정 진영이라든가 특정 어떤 계파랄까 그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 가지 당근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도 비슷한 그렇죠. 여론조사를 빙자해갖고 여론을 왜곡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조작하고 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여론조사 일주일마다 하는 게 몇 개 기간이 딱 했는데 지금은 너무 난리버려서 지금 여론조사를 제대로 진짜 믿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매듭을 짓고요.